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9월 30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베이징 한복판에 등장한 한국 관광 홍보 영상이 화제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간으로 추석날 밤이었죠. 미국의 8월 PC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요. 개인 소득이 7월에 0.2% 증가해서 8월에 0.4% 증가로 증가폭이 더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7월에 0.9% 증가로 큰 폭의 증가가 있었는데 이번엔 0.4% 증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7월보다 낮은 성향을 보였어요. PC 물가지수의 헤드라인 수치를 보면 0.2% 증가해서 0.4% 증가로 에너지 가격이 높게 올라오면서 역시 증가폭이 좀 상승을 했고 근원 PC 같은 경우는 0.2% 증가해서 0.1% 증가로 증가폭이 오히려 낮아지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되어졌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 봐도 헤드라인 수치가 3.4에서 3.5%, 근원 수치가 4.3에서 3.9로 시장이 원하는 수준을 만들어냈죠. 특히 근원 PC 물가지수가 4%대 이하를 찍었기 때문에 미 정부의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는 거죠. 우리 연휴가 끝나고 나면 아마 셧다운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이미 트럼프 시절에도 셧다운 했었기 때문에 아주 큰 악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든 간에 해소하려고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힘겨루기 과정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악재가 계속해서 남아있어서 반등을 해도 제한적 반등에 머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도 강하게 고점을 돌파했지만 셧다운 우려가 반영되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빠르게 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고점에서 변동성이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올라가더라도 두들겨 맞는 그런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거죠, 사실. 계속 추세적 상승을 보인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계속 커지겠지만 소비 둔화에 대한 악재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변동성이 커지면 물가에 대한 부담은 감소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의 흐름은 조정이 깊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부분,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4.5% 이상에서 계속 놀고 있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금리 추이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나스닥 지수가 셧다운으로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PC 물가지수가 반영되면서 오늘 새벽에도 일단은 0.14% 추가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호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조정을 보이면서 바닥 확인할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되겠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환율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135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일단 부랴부랴 정부에서는 환율 방어에 나서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시장의 불안정성이 환율의 변동성을 언제든지 키울 수 있고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방어를 한다고 해도 조정 나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을 계속해서 추적을 잘 해야 되겠죠.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2500을 깨고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복한다고 해도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는 다시 조정을 언제든지 보일 수 있고 2차전지에 대한 지금 악재가 반영되고 있는 코스닥도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900포인트까지 진입하기에는 재료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걸 꼭 감안하고 전략을 짜야 될 거예요. 더군다나 고객 예탁금이 50조 원을 이탈하면 좋지 않다 했는데 다시 한번 50조 원을 이탈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금을 뺀 그런 고객들도 있겠지만 하반기에 세금 문제가 또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손과 세력들의 자금이 일부 또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객 예탁금이 급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수급적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신용 융자 자금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20조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서 이 신용 물량 터지면 상당히 또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예의주시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주제인 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베이징 한복판에 챌린지 코리아라 그래서 이정재 씨를 모델로 한 한국 관광 홍보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드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대형 광고판을 활용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사드 사태 이후에 우리 관광객 추이를 보시면 노딱 사태 이전 2019년까지 추이를 보세요. 관광객들이 100만 명 그 수준을 그래도 회복을 좀 2019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딱 사태로 훅 줄었다가 최근에야 이제 80만 명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전체 입국자 수를 보면 100만 명이 넘지만 관광만 놓고 보면 아직은 100만 명 진입이 안 됐습니다. 이게 8월 달까지 수치인데 9월, 10월, 특히 10월 달 같은
같은 경우는 국경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광객 수도 좀 증가해서 100만 명이 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 추이를 보시면 작년도까지만 해도 뭐 10,000명, 20,000명 수준이었다가 올 7, 8월 달에 드디어 20만 명대로 조금씩 회복이 됐습니다. 23만 명이 8월에 찍혔는데 아마 9월, 10월 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입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10월 달에 정점 찍고 잠깐 11월, 12월은 주춤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수급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면세점 관련주, 그중에서도 호텔 신라라든지 또는 일부 미용 성형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오늘 보실 클리오를 관심 있게 보고 추적을 해보세요. 자, 클리오의 메인 모델입니다. 여성 모델은 아이브의 리더죠. 안유진 양이 하고 있고, 남성은 BTS 소속사 하이브의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보이그룹이 메인 모델을 하고 있어요. 동사 같은 경우는 포인트 메이크업이 매출의 47%, 베이스 메이크업이 27%, 스킨케어가 24%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내수와 수출 비중이 62% 대 38%로 수출도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딱 사태 이후에 국내 유통 채널 중에서는 올리브영이 상당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올리브영 쪽에서 클리오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클리오의 실적 전망을 하나증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한번 쭉 보시면 H&B, 이게 헬스앤뷰티 쪽 유통 채널이죠. 올리브영이 이제 대표적인데 여기가 올해도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4분기도 270억하고 300억 정도 매출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2024년 전체 매출로 보면 1070억 정도, 내년도는 1480억 정도로 거의 40% 가까운 성장이 또 기대가 돼요. 화장품 업종이 노딱 사태 후에 아주 박살이 났는데 회복이 좀 더딘 상황에서 클리오는 지속적으로 회복세 보이고 성장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21년에 130억에서 올해는 270억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400억을 찍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돼요.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대니까 비싼 수준은 아니잖아요. 내년도 실적을 생각을 한다면 물론 저평가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 나오면 언제든지 대응이 가능한 종목으로 보실 수 있죠. 자, 보시면 9월달 코스닥 지수는 아주 박살이 났는데 클리오의 주가는 좋았습니다. 52주 신고가를 쓰는 그런 모습인데 그 주체가 기관입니다. 투신권, 보험, 연기금, 금융투자 다 매매에 동참하면서 시세를 끌어올렸고요. 그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25,877원 정도 되고 이미 12%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국경절에 대한 호재 이런 것들 미리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10월 달 들어서 오히려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을 막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으로 조정이 나오면 매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니까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클리오의 시가총액이 5,200억, 그리고 신용 물량이 0.62%입니다.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크지 않아서 신용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관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 고공전투를 벌리려고 하고 있고 고점까지 왔습니다. 이미 시장의 호재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고공전투에 저점을 형성했던 26,000원대 밑에서는 매매 기회를 또 찾게 되겠죠. 올라올 때 거래량을 계속 터트리면서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올 때 작은 거래량으로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전략을 짠다면 무리 없이 대응할 종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전을 좀 돌려보면 아시겠지만 다 매물대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매물대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여기를 확 치고 가기보다는 매물 소화를 일정 부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그 점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죠. 오늘자 한 줄 요약.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주목해보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